자, 안녕하십니까. 도경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8월 10일입니다. 네, 8월 10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경제면에 이제 부동산 기사 중에서, 임대 사업자하고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오늘 방송에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사업자 관련하신 것이죠. 어쨌든 우리 같은 경매쟁이는 임대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당초에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 등록 사업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등록, 임대 사업이죠. 이 임대 사업은 한 20몇 년 됐죠. 20몇 년 동안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자들을 무슨 처음에 1년 반 정도는 모시듯이 모시다가 갑자기 총선 이후에 표변해가지고 언제 받냐는 식으로 이거를 이제 부동산 적폐 세력 뭐 이렇게 해서 별의별 제도를 다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를 적폐시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줬던 이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한 20몇 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법적인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졌던, 그래서 임대사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인 것처럼 이제 묘사를 했었죠. 뭐 특혜나 준 것인 것처럼. 특혜를 준 거가 아니죠. 특혜를 줬다면은 그 법 규정에가 무슨 뭐 하면 벌금이나 어떤 전과자 만들어 버린다는 규정이 왜 들어 있겠습니까? 그 규정이.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도 저희 그 교육생들한테는 임대 사업을 등록하지 마세요. 차라리 뭐 그 세금 혜택 그거 뭐 취득세 몇 프로 깎아주고 양도세 몇 프로 깎아주고 이 정도 가지고 뭐 8년씩 10년씩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받은 것은 찔끔인데 그 억제되는 게 너무 많은, 이런 것이 훨씬 많은,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자까지 가입할 정도면 오히려 이분들은 투기 세력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냥 정말로 점잖은 분들이 사실은 임대업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혜택을 줄이면서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임대사업자라고 이렇게 이제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없애버렸고 그것도 뭐 엄청 고민하면서 없애진 않았어요. 그냥 뭐 한 일주일 사이에 결정해서 버렸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빌라나 뭐 이런 거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사업은 등록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다가 야 이것도 없애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게 한 몇 개월 전이죠. 이제 그거에 관한 후속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원룸과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주택의 신규 임대 등록은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신규 임대 등록은 중단 없이 허용된다. 아울러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운 뒤 자동 말소된 민간 임대 사업자는 주택 종류와 무관하게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죠? 순전히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8년씩 그 자기 집인데도 팔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가가 지금 보면은 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주택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까지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국가가 이 주택 공급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혜택을 주던 것을 이제 뭐 완전히 나쁜 놈들이라고 평가를 하더니 이제는 아니라는 걸 조금 눈치를 챘는지 다시 회귀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뭐 이제 돌아섰다. 그럼 이제 내년 대선 끝나서 또 민주당이 되면 또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일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잠깐 피하면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무지해서 금방 한 대 맞고서도 금방 돌아서면 또 이렇게 좋아해주고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이제 순간 대선 앞두고는 살짝 이제 민심을 피하는 방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는 민간 임대 등록 사업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래 논의했었지만 이제는 국토위로 넘어가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는 김대중 때도 있었고 누구도 다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 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론으로 발의해둔 종부세, 양도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 외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추가 손질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요. 민간 임대 등록 사업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3개월 전이네요. 그다음에 부동산 특위안은 매입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 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등록 말소 6개월 동안의 중과 배제를 부여하기로 했었다. 요거 밑에를 보겠습니다.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고, 부동산 특위 어디였냐, 금방 위에 있었는데 세법 얘기까지. 폐지 방안을 이제 추진했는데, 부동산 특위 아니죠. 안건은 매입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주택 유형하고 상관없이 신규 등록 폐지, 등록 말소 후에는 6개월 안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혜택을 부여한다. 6개월 안에만. 그러니까 등록이 말소된 다음에 6개월 안에 전부 다 싸그리 갖다 팔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놓으면은 팔리나요? 이거는 누구 이제 일부러 엿먹이려고 작정할 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와이 10박 12일짜리 뭐 스위트룸 호텔하고 퍼스트 클래스의 항공권을 줄게요. 공짜로 줍니다. 자, 지금 받은 그 비행기 출발 일시는 뭐냐면 1시간 후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하와이 뭐 10박 12일짜리 그 상품권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1시간 안에 인천공항에서 못 떠요. 그리고 2시간 전부터 발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만 그 중과세 배제해 줄 거니까 6개월 안에 재주가 있으면 팔아봐, 요런 식인데 이거는 참 국가가 할 짓은 아니죠. 채신 떨어지는 일 중에 하나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짜는 거야. 완전히 쫌팽이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합산 배제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됐고,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는 방식에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제 개인 간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양아치 같은 거죠. 일종의 뭐 백화점 같은 경우나 이 대형 이마트가 개인 시장 상권 위협한다고 뭐 그건 나쁜 놈이라고 그 욕했던 입장에서 이거는 딱 국가가 갑질 같은 거 해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별로 생각한 것이 없는 애들이 만들어 놓은 방안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랬는데 요것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압박을 막 하니까 매물이 잠기지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커지고 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주택의 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혀가지고 특위가 해체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뭐 어쩌고 뭐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선거 앞두고 눈치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에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당정은 최근 신규 계약에 대해서 임대차법을 적용하거나 공시가 인상을 검토한 뒤 없던 일로 하는 등 부동산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아파트 신규 계약건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는 당초 구상에는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 인정한다. 뭘 인정해 하죠? 자, 그래서 어쩌고 당정이 이 같은 현행 유지 방침을 그동안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해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했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같은 기사인데 또 이제 다른 신문사에서 쓴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난 심화 우려에 따른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폐지는 없던 일로.
이제 적폐는 아니란 걸까?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를 옥죄고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여당이 꼬리를 내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대. 당분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내년에 어떻게 이제 정권 잡으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요. 민간 임대 사업자를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치부해왔다. 예, 집값 급등의 원흉이 분명하다면 지금 폐지 논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죠? 계속해야지. 계속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기여하는 방향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여당과 정부가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목소리가 많고, 아니면 말고식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훼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 사업 제도 폐지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지금의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석 달 만에 입장 전환이죠. 지난 5월 달에는 그거 없애겠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존 작년 7월에는 아파트 임대 사업 제도를 없앴어요. 요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은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네를 없앴기 때문에 전셋값의 급등의 한 원인이 되는 건데 그걸 잘 모르죠.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권 때는 아파트 값이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올랐다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그때 시절로 모든 정책이 다 돌아가야 됩니다. 기존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주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줄이겠답니다. 중과를 배제하는 거가 뭐겠습니까? 그죠? 중과를 하는 거하고 중과를 배제하는 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줄이겠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 등록 기간 만료 후 집을 언제 팔든지 간에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는데 6개월 안에 팔아야 준다고 혜택을 또 축소했대요. 그래서 당장의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를 술렁거렸고 전셋값의 급등이기로 임대료도 못 받는 상황에서 양도세 혜택까지 못 받게 된다면 차라리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혜택이란 건 지불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됐대요. 그래서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A씨는 2년 새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종전 임대료보다 5% 정도밖에 못 받았다. 임대 사업자의 지위가 자동 말소되고 6개월 안에 매도를 못해 양도세 혜택도 못 받는다면은 지금 당장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집값이 끝없이 오른 상황에서 임대사업처럼 묶여있을 필요가 없고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하는 것이 낫다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그래서 전셋값은 시세대로 올려받고 갭투자에게 매도하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가 감소하고 임대주택 수가 감소하면 임대료가 상승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한테는 5% 이상을 못 올리게끔 의무화를 했는데 그렇게 제재를 두는 임대사업자가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그 정도로 멍청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최근 4년간 5번이나 손질될 정도로 급변했고요. 2017년 12, 13 대책이 나올 때만 해도 정부는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에 집중했어요. 2017년, 그러니까 얘네가 최초로 정권 잡고 나서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어리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이런 걸 잘 상상도 못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처음에는 막 칭찬하고 했어요. 하라고. 피치 못할 이유로 다주택자를 유지하고 싶으면 세금 혜택을 보는 민간 임대로 등록해라고 권유할 정도였고요. 임대 소득을 양성화하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방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줬다. 이렇게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2018년에 상황이 바뀌었고 과도한 세금을 보는 혜택을 보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린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지목되는 게 아니고 지목을 한 거죠. 그의 9.13 대책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혜택 축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세금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
하면서 12, 16 대책에서는 임대주택의 가입 기준을 추가해 공시가격 6억이 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받을 수 없게끔 하고, 작년 7월 10일에는 8년짜리 아파트 매입 임대하고 4년짜리 단기 임대도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악화 일로를 걸어왔던 것이죠. 올해 5월에 작년 70 대책의 발표 당시 유일하게 남겨놨던 비아파트 임대사업 등록제도도 폐지하고, 등록 말소된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무기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후 6개월까지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예고를 했어요. 요렇게 예고를 해서, 저는 한번 애들이 이상해지면 그게 멈추겠습니까? 계속 하겠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임대 시장이 불안한 때에 여당이 임대사업 등록제 폐지를 논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주택정책을 다툴 때 선악을 나누기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걸 가르치나? 배워야지 합니까?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최장 10년간 저렴한 전월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를 간과한 채 단순히 세금 혜택과 또는 세금 특혜, 다주택 투기 둘레를 씌워서 주택 가격 급등의 원흉으로 몰려한 것은 당연히 이렇게 잘못된 원리에서 시작했으니까 부작용이 남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두 가지를 읽어봤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한 말 정도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과 교수 말이,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일단 발의하고 그 뒤에 반응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마련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훼손시킨다. 참, 개인이 이러면, 개인의 집에서 가장이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그 폼 안 나고 무식하다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이런 정책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에서 정치가나 국회의원들이 이 짓을 하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한국은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인재가 없는 것 같아요. 인재가 없어요. 정책이라는 걸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사소한 정책 하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 굉장히 최악의 악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은 현재 그 대선 앞두고서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간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시켰는데 비아파트 민간 임대 사업자 있죠? 민간 임대 사업자는 유지하는 걸로, 그 다음에 세금 혜택 유지하는 걸로, 그 다음에 폐지 후에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세를 혜택을 준다는 것도 없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급등하는 시세, 그 다음에 이제 급변하는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경매를 하면서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억을 꼭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임대사업 제도도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빼놓고 다른 주택들을 급히 팔았던 사람들한테는 또다시 또 후회할 일이 생겨버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너무 믿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